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항상 이 한 주의 시작은 월요병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월요일 참 힘들긴 한데 또 이 달의 마지막이니만큼 좀 힘차게 달릴까 말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수요일에 화장품 관련주 또 정치 인물주로도 엮여있는 넥스트아이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넥스트아이가요 27%까지 거의 뭐 급등 시세가 나왔고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일단 뭐 그 대표적인 이유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관련 수혜주들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등주로서 넥스트아이가 27%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데요. 그래도 여행, 항공 그리고 또 소비주들 위주로 좀 기술적 반등,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또 화장품 관련된 최대 수혜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또 유미의 그룹을 통해서요. 중국 뷰티 프랜차이즈 중국 시장 국내 점유율 1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중국 전역에만 6,0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뷰티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2차 목표가를 2,370원, 1차는 2,15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2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2,370원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한 25% 정도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좀 홀딩 중이신 분들은 제가 익절 라인 때와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는요. 넉넉하게 2,28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익절가로 잡아드리겠고요. 3차 목표가로 2,55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가격 전략 다시 짚어드렸고요. 익절가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2,280원 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항공주, 여행주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노랑풍선도 소개를 해주시고 나서 오늘 1차 목표가를 뚫어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이제 3,700만 명 여행 수요가 보복 여행 소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10% 이상, 1차 접종률이 10%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성수기 연휴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에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모두 투어랑 하나 투어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국내 집판 비중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이 다시 본격화됐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탄력도 면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만 10%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1,5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하고 33,000원까지의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 지금 37,0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3만 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3만 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설정하시고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는 31,500원 돌파 시에 34,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랑풍선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강했던 게 자동차 관련주,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였는데 오늘은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지컨트롤스를 소개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드려볼게요. 네, 맞습니다.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뭐 약보합권 내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인지컨트롤스는 대표적인 친환경 부품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배터리 모듈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차량 경량화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과 작년에 또 이제 배터리 모듈 관련해서 또 위탁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관련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SK이노베이션과 포드와 함께 손을 잡고 또 2025년까지 30조 이상의 전기차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가 인지컨트롤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전일 전반적으로 금요일장에 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섹터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된 이후에 오늘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그대로 19,5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21,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를 16,000원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16,000원 초반 부분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지컨트롤스 다시 들어봤고요. 이제는 또 광케이블 관련한 대원전선 살펴볼게요. 오늘 상당히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종가 관리가 확실히 들어졌고요. 최근에 박스권 라인대를 좀 돌파하는
수소는 오늘 3%대의 오늘 하루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거의 10개월 만에 5G 종목들이 오늘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같이 또 힘입어서 대원전선도 광케이블 수요 또 5G 인프라 구축의 최대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네.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국내 자동차 전선 시장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이젠 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원전선의 자동차 전선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올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800원 돌파 시에 2,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대는 1,45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1,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또 네 가지 종목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두 가지 새로운 섹터를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 섹터 한번 열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네.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를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수소차 부품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수소차 네. 꼭 집어서 부품주 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달리자라고 주셨네요.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화신의 후속주로 인지 컨트롤스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친환경 부품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뿐만 아니라 또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 섹터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가 워낙에 낙폭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GM의 공장 재가동도 있고요. 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서서히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포드의 전기차 투자 확대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또 주말 동안에 또 넥소를 직접 운전하셔가지고 또 퇴근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수소 관련 섹터를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부품 관련주 어떤 종목을 한번 오픈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수소차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공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세종공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일단 뭐 수소 관련해서는 제가 달릴까 말까해서 소개해드렸던 뭐 동화성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뭐 이런 JNK 히터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대안주라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가장 좀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세종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종공업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대 상승하면서 8,880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재료들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세종공업을 가져온 이유를 이제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릴 텐데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컨버터와 소음기 역할을 하는 머플러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배기 시스템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매출액 비중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기술력이 입증된 업력이 오래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기 시스템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에 거의 뭐 전량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 외에는 아직까지 납품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배기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종공업의 100%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세종 EV가 현대 모비스, 현대차의 이젠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스택이 가장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업이 세종 EV입니다. 그래서 세종 EV가 수소차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올해부터 1분기부터 납품이 시작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 부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올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정부의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와 맞물려서 친환경 차의 대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관련해서 현대차에 직접적인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세종공업이고 현대차의 수소 금속 분리판을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세종공업의 자회사 세종 EV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제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는 수소차 한 대당 이제 소요 금액이 수백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세종공업의 상당한 실적에도 기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도 시범 공장 구축 사업에 또 이제 세종공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관련 대표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수소차 관련해서 앞으로 추후에 가장 대장주로 판단이 돼서 세종공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 부품 관련주로 네. 세종공업 다양한 모멘텀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시고 나서 6%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세종공업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 한 13,000원 정도가 됐었었는데요. 거의 네. 8,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40% 이상의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또 수소차 관련 섹터들이 낙폭이 굉장히 컸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를 7,8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7,000원 후반이나 8,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9,650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돌파 시에 1,6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공업 가격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백신 여권 관련 섹터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백신 여권 네. 섹터를 들고 와 주셨네요.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 주셨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강해서 들고 오셨을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섹터 왜 일단 들고 오셨을까요? 백신 여권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미국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한다고 입장을 바꿨고요. 네. 중국이나 유럽에선 이미 백신 여권을 시행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백신 여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백신 여권 기술적 부분 검토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속도를 더욱더 내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리고 EU, 미국까지 백신 여권의 도입을 끝마치면은 오히려 폭발적인 또 항공과 여행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백신 여권 도입을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우리가 이제 백신 여권 관련 수혜주들을 선별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관점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여권 그러면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바로 공략주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 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왜 발음을 저셨는지 알 것 네. 같아요. 사실 달릴까 말까 해서 4차 목표가까지 네, 세울 정도로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셨던 네.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장주로 충분히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백신 여권 관련해서는요. 나온 CQ와 더불어서 아이크래프트가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크래프트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면요. 네, 7%가량 상당히 상승폭이 크네요. 9,62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재료들 짚어볼게요. 네, 일단 아이크래프트는요.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서버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브랜드 세이퍼라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QR코드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술력과 스마트폰 위조 방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QR코드 또는 그리고 백신 여권 관련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면서 4차 목표가까지 말씀드렸던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뭐 QR코드뿐만 아니라 백신 여권 대표 수혜 종목이기도 하지만 정치 인물주,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차기 대권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대권이 10개월 안팎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연이은 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은 그 섹터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백신 여권 도입도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했을 때 가장 또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을 아이크래프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섹터 내 대장주이니만큼 앞으로의 추이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상당히 깊게 치솟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뭐 금요일장에 이제 갭상승 나온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한 부분들을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가 부근에서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백신 여권 관련해서 가장 뭐 대표적인 테마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 인물주의이다 보니까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또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을 때 더욱더 안정적인 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손절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로 제가 8,70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습니다. 8,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상 8,5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8,500원을 손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11,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혹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네. 수 있는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5월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뭐 네. 여행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정말 10개월 만에 오랜만에 5G 관련 종목들도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데요. 6월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뱅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반에 무료 네.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6월의 첫날에도 달릴까 말까 이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